현재의 서울 대부분이 주변 도시들의 희생으로 비롯된 사실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서울의 팽창은 주변 도시의 희생과 흡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의 광명, 안산, 과천, 군포, 심지어 영등포와 서초까지 모두 한때 시흥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이 몰랐던 진실입니다. 서울을 떠받친 그림자 같은 도시, 시흥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서울은 절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인구, 산업, 그리고 행정기능이 어떻게 시흥군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되었는가를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해. 이 해에 과천군, 안산군, 시흥군이라는 세 군이 통합되며 새롭게 시흥군이라는 행정단위가 탄생합니다. 이 시흥군의 범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의 서울 남부 일부, 그리고 경기 남서부 도시 대부분이 시흥군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도시들인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 과천, 광명, 안양, 안산, 시흥, 군포 등은 모두 시흥군의 땅이었죠. 1920에서 3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교외였던 이 지역은 철도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서울 인구 폭증의 출구로 기능하면서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1917년 경부선과 경인선 철도가 지나던 서울의 첫 번째 출구라고 불리던 영등포는 공업지구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흥군에서 가장 먼저 분리됩니다. 이후 영등포는 서울 최초의 근대 공업도시로 자리 잡으며 시흥군의 중심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1936년엔 서울, 당시 경성부로 편입됩니다. 당시 영등포의 인구 급증은 곧 시흥군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고 철도는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가전략 인프라로 작동하며 서울의 산업적 확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시흥군은 왜 중요했는가? 지리적 위치는 서울 남서쪽 관문으로 경부선과 경인선의 중심이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경계로 인력과 토지 공급지의 역할을 했고 행정중심 이전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죠. 결국 시흥군은 단순한 외곽이 아니라 서울이 자라기 위해 반드시 잡아먹어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커지려 했고 시흥군은 그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서울 인구는 약 250만 명이었지만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어 1980년대 초엔 무려 8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지하철도 없고 고밀도 주거 인프라도 미비했던 당시 서울은 감당 불가능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서울을 더는 키울 수 없다. 주변으로 분산하자. 바로 이때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흡수하게 된 지역이 바로 시흥군 일대입니다. 1970년대 서울 구로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산업공단 구로공단이 조성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로 근처로 이주해야 했고 이때 시흥군 광명리, 즉 지금의 광명지역이 주거지 역할을 맡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도 입지하며 광명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1983년 마침내 광명시로 독립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울로 편입될 줄 알았지만 인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은 광명을 포기하고 독립시로 둡니다. 그리고 1976년 시흥군과 화성군에 걸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여기에도 다시 노동자 수요가 폭발하며 정부는 단순 공업지대가 아닌 자족도시로 개발하자며 계획도시 안산을 추진합니다. 10년 만에 인구는 2만 명에서 12만 7천 명까지 증가했고 1986년 안산시는 시흥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도시로 승격합니다. 안산 역시 서울의 산업 확장을 위한 거대한 컨테이너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군포는 그 당시 공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흥군 내 인구 1위 지역의 지역이었지만 1989년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였죠. 과천도 정부 제2종합청사 유치하면서 행정도시로 독립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시흥시는 광명, 군포, 안산, 과천이 빠져나간 나머지 지역이 독립되어 오늘날의 시흥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팽창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가 서울의 행정, 산업, 인구 기능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그 역할을 조각조각 분담하며 수용해준 공간이 바로 시흥군이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너무도 다른 얼굴. 시흥군이라는 같은 땅에서 출발했음에도 현재 각 도시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도시는 강남 못지않은 고급 주거지로 어떤 도시는 공업도시의 낙후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과천은 서울의 과밀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 도시였습니다. 1980년대 정부 제2종합청사가 과천에 건립되면서 이 도시는 단순한 위성도시를 넘어 행정의 분산 거점이 됩니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경마공원 등 대규모 휴양시설과 개발 제한 구역이 공존하면서 소형 고급도시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낮은 인구 밀도, 넓은 녹지, 뛰어난 교육과 행정 인프라로 과천은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수도권 상위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명은 구로공단의 노동자 주거지를 수용하기 위해 급조된 신흥 도시였습니다. 시흥군 광명리, 소아리 일대의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인구가 폭발했고 기아자동차 공장 설립은 지역의 산업 중심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편입은 무산되었고 광명은 독립시로 승격됩니다. 현재 광명은 대규모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광명 역세권, 일직동 중심 상권 등은 서울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배후 도시에서 재개발 프리미엄을 품은 주거 중심지로 변모 중입니다. 안산은 반월국가 산업단지와 함께 시작된 산업계획 도시입니다. 주거와 공업을 철저히 분리한 자족형 신도시를 목표로 했고 반월과 시화산단은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중심 도시는 근로자 유입에는 성공했어도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는 뒤처졌습니다. 현재 안산은 외국인 거주 비율 전국 1위, 낮과 밤의 인구차가 극심한 주간 집중형 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은 탄탄하지만 생활도시로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지금 안산이 안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산업도시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입니다. 군포는 과거 시흥군 남면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이었지만 공업단지 개발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고 1980년대 초 3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화의 가속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군포는 주변의 안양, 의왕, 수원과 생활권이 겹치는 도시로 독자적인 존재감은 약한 편입니다.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GTX 신호선, 1호선, 4호선 등이 교차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통근 중심, 교통 환승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데 그칩니다. 군포는 자기만의 이유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시 정체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흥은 사실상 시흥군에서 남은 지역의 조합입니다. 광명, 과천, 안산, 군포, 심지어 금천까지 분리된 후 1989년에야 시흥시로 출범했습니다. 출발은 미약했지만 최근 택지개발 1순위 지역으로 부상하며 가장 광역적이고 다핵화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오 신도시, 장현지구, 은계지구 등 신도시 라인이 확장되었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 월곡과 판교선 등 대형 프로젝트도 속속 추진 중입니다. 시흥은 이제 더 이상 주변 도시가 아닙니다.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서 입지를 구축 중이며 단일 생활권보다는 복합생활, 산업, 그리고 교육권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흥군에서 출발한 도시들은 같은 시작을 공유하지만 정책 시점 입지, 산업구조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진 성장 곡선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서울의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가능하게 한 기능적 도시들이었고 오늘날에는 각자 고유한 과제를 안고 제2의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스스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기능을 받아주고 인구를 흡수하고 산업을 품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시흥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 남부와 경기 남서부의 12개 도시는 모두 시흥군이라는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들이었고 그 덕분에 서울은 수도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지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의 도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알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